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 우리 큰애가 19개월 때 이 조기 영어 교육을 시작해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아이가 자기가 책을 읽을 줄 알면서부터 어떻게 지도를 하니까 크게 학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인 영어 교육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서는 안 가르쳐드려요. 예,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드려요. 오늘 그걸 가르쳐드릴 거예요. 먼저 한글 교육이나 영어 교육이나 저는 언어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발달 단계를 어머니들 이해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해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몇 살인데 뭘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발달 단계별로 꼭 필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내해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홀링의 리포츠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이렇게 이끄는 영어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글 가르친 적 있나요? 없죠. 그냥 뱃속에 때부터 얘기해주고 태아가 태어나면 말 많이 해주죠. 뭘 알아듣겠다고. 그런데 계속 어머니 얘기해주세요. 책도 읽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죠. 옹알이 몇 살 때 하죠? 네, 한 3, 4개월이면 옹알이를 해요. 외계인 말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들었던 거를 자기가 이렇게 막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엄마, 아빠라는 말문을 딱 퍼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쯤? 돌 때.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쯤 되면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아빠한테도 엄마, 이모한테도 엄마.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미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발음 형성이 돼서 말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6개월이나 18개월쯤 되면 엄마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는 아빠. 정확한 개념과 소리와 문자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1년 단위면 말하기 교육은 자연스럽게 배워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읽기 어떻게 가르치세요? 학원에 보내면 책 많이 읽어주면 아이들이 읽게 되나요?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면 읽기가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글 가르치듯이 기억 내용부터 가르치는 것도 해봐요, 저희가. 그러면서 읽기도 또 돼요. 근데 3세 때 읽기 하는 거하고 6세 때 읽기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를 어떻게 발현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은 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머니 집에서 어떻게 독서 지도를 하면 가장 아이들한테 좋은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원에서 그냥 10명 놓고 가르치는 교육 필요하죠. 사회성 교육이나 전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만 1대1로 가장 훌륭한 교사인 어머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좋을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네믹 어웨이스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어머님도 혹시 계실 거예요. 이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파닉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파닉스 모르시는 어머니 거의 없으신데 정확한 개념은 또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리딩 플루언시라는 단계예요. 이 플루언시 하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뜻도 모르고 그냥 줄줄 책 읽는 단계, 소리 읽기 단계예요. 오늘 교육 내용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영어 유치원에서 안 해줘요. 집에서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를 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걸 안 해주면 주입식 교육을 영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주면 영어가 거의 리얼 리딩 수준으로 빨리 실력이 늘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보케블러리. 보케블러리는 포네믹 어웨이스나 파닉스 단계에서 오럴 보케블러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단어는 익숙하게 아이가 익혀줘야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풍부한 어휘력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단계가 거쳐지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이해력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일단은 언어는 이해력 단계부터는 거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해력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포네믹 어웨이스 단계는요, 그냥 소리와 소리를 배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 따라 부르고, 책 따라 읽고, 말을 하면 말 따라 하고, 그 상호작용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커가는 걸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할 때 옆에서 아이가 따라 막 얘기하죠. 그런 애들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들려주면 처음에 듣다가 따라해요. 그게 불과 여기서 하루 이틀이면은 아이는 따라해요. 그만큼 아이들은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 대해서 천부적인 그런 능력을 타고나고 있어요. 따라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정확한 음가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노래를 많이 따라하거나 정확한 외국 선생님을 많이 따라하다 보면 발음 체계라는 걸 형성을 하는 단계가 포네믹 어웨이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따라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문장이나 어휘를 구사하는 단계가 포네믹 어웨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파닉스. 포네믹 어웨이스에서 보통 이제 한 3, 4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글로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말 잘하고 이렇게 뭐 어떤 애들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읽는 척하는 시기가 와요. 이 문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처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는 간판을 보고 유치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배워요. 그 단계는 포네믹 어웨이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문자와 소리를 자기가 대응하려는 시간점이 되죠. 그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저 사용 문자가 무슨 소리가 날까 관심을 갖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5세. 보편적인 아이들. 물론 빨리 아이들도 있지만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만상세. 만상세가 상징체계가 발현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문자에 대한 관심이 막 형성되는 시기고, 요거 잘 봐주세요. 미국의 아이들은 문자 교육을 7세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쳐요. 그러니까 호칭 모국어 기초의 어떤 그러한 언어는 문자 인식을 빨리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6, 7세가 되면 쉽게 터득을 해요. 아이의 머릿속이에요. 여기 뉴런이라는 세포들이 되게 많죠. 근데 거기 교정을 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각회라는, 각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죠? 각회라는 기능을 하는 이 두뇌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만 6세까지는 소리만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각적인 요소를 같이 저장을 하면서 이 안에서 개념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개념까지 이렇게 담아서 발현시키는 역할을 만 6세에서 6.5세에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 기초로 배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6세에서 만 7세 사이에 3개월이면 아이들이 읽기가 발현이 돼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나이가 어려서 책 읽기를 못한 아이들이 있죠? 7세나 초등학교 올라갈 때 3개월만 음가와 문자를 배우는 걸 가르치면 굉장히 우수한 도매 활동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읽기가 돼요. 그래서 모국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읽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늦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편적 어머니들 생각이 한글도 못 읽는데 뭘 영어를 읽히냐. 우선 모국어를 띄고 그 다음 영어를 가르치자. 그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들 되게 많거든요. 영어는 우리나라는 외국어예요. 외국어에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어머님들의 니즈는 되게 많죠. 그죠? 그때 기본적으로 6, 7세 때 읽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늦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기본적인 소리의 질서가 포네미 어웨이스 단계를 거치지 않은 아이들이 읽기를 바로 접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 언어의 기능적인 코드를 이해 못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 아이가 잘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환경을 계속 지속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 3세 때, 이때는 이제 아이들의 특성상 문자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상징치기가 발현을 하니까 영어를 좀 일찍 환경의 노출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만 3세 때 영어라는 걸 외국어지만 접한 아이들은 발음체계 형성하고 읽기 단계를 굉장히 빨리 끌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영어의 사고의 방과 한글 사고의 방은 틀리다. 모국어 사고의 방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영어 사고의 방을 만드는 건 최소한 5, 6세 정도부터 영어의 사고의 방을 만드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초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냥 한글 사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번역하는 단계로밖에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좀 늦어도 6세, 7세 때 매크업을 쓰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좀 넘겨주세요. 자, 리딩 플루언시는 아마 어머님의 팬담전에도 제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그 프린트볼을 나눠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줄 읽는 거예요. 책을 줄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 한글책을 실제 읽기를 못하는데 읽는 척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외워서 줄줄 읽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읽어요. 왜냐면 소리로 외워서, 소리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소리로 외워서 책을 읽는 척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스킵을 해버리면 아이가 못 읽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랜덤 방식이라고 해서 노래 가르칠 때 여섯 줄짜리 라인이 있으면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쭉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듣는 소리, 부르는 소리를 문자하고 내용시키기 위해서 한글 동요든 음률 교육할 때 이제 포스터에서 보여주면서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익숙해지게끔. 선생님이 장난을 쳐요. 첫 번째 줄 포인트 딱 하고 그 다음 줄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암송이 됐어요. 그때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을 딱 포인트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잠깐 멈추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요거를 속으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노래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자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이 코드까지도 아이들이 익숙해지게끔 만들어주죠. 그러한 연습을 하는 단계가 리딩 플루언시 단계예요. 책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 초등학교 가서 파리스를 배운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가서 책을 읽는데 집에서 줄줄 안 읽고 온다. 크게 생각해보죠. 외국인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 아이가 줄줄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해력이 빨라져요. 단어도 몰라도 줄줄 읽는 아이들은 대충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어려운 논문이라도 어머님 100분만 읽으면 그 논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100번도 우리가 못 읽어서 그렇지. 자, 그렇게 리딩 플러스 단계는 유창하게 읽으면서 하는 단계인데 연습이나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WPM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신 어머니 대부분이실 거예요. 사실 영어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서 WPM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교육기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원퍼 미니시라고 해서 집에서 하기 되게 좋아요.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요. 엄마랑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속도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자, 1분 동안 책을 쭉 읽으면 한 3페이지 읽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읽은 단어 수를 세워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극을 주면 아이들이 막 빨리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빨리 읽는 연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7세에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읽기가 되는 아이들, 한글이든 영어든 WPM의 그 평균 수치는 53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보면. 그러니까 50단에서 60단 정도를 읽을 수 있으면 적절하게 아이가 빨리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1분 동안 떠듬떠듬 10단어밖에 못 읽겠지만 연습을 시키면 굉장히 빨리 읽는 그런 연습이 되겠죠.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런데 저거를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못하죠. 비싼 돈 내고 보냈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연습만 시키나요? 못해요. 저 리딩 플러스 단계가 가정에서 꼭 발현시켜 줘야 되는 단계예요. 한글도 아이가 소리 내어서 줄줄 읽는 연습을 하는 단계, 또는 소리를 계속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서는 외워서 책 읽는 척을 하는 단계는 학원에서 배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자기가 시간이 걸리는 단계인데, 어머니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이들 영어가 힘든 거예요. 스토리 한 번 안 읽고 학원 갔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단어 뭐 매칭해주고 장문도 하는데 아이는 자신감이 없죠. 그 스토리를 여러 번 읽어가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력 전 단계에 줄줄 읽는 단계는 굉장히 필요한 단계고요.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를 딱 접하고 이 단어도 많이 아니까 줄줄 읽는 단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배울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이 리딩 플러스 단계를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해도 못하는데 숙제 내줘서 단어 외워야 되고 이러한 것보다는 다음 주에 이 스토리를 배울 건데 우리 이 스토리 한번 여러 번 읽어보자. 가르칠 필요 없어요. 다 배우니까. 읽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꼭 어머님이 장려해 주시는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보케블러리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이해하려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전문적으로 단어를 배우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보케블러리 단계는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가 다 기능적으로 될 때 시작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 안에서 감지하고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 이 칠판에 제가 단어를 100개를 적었다고 쳐요. 100개를 적었다고 쳐요. 어머님한테 10분을 드리고 다 외우라고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 몇 단어 정도 외울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터를 좀 해보죠. 어머니 몇 단어?
10개 하면 많은 것 같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몇 개나 자신 있으세요? 영어 아니라도 한글이라도 돼요.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거 TV에서도 막 이렇게 뭐 연구대회를 이렇게 뭐 게임도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 기억력 같은 거 시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처음 어머님들이 모르는 단어를 100개를 적어놓고 이 중에서 싹 지운 다음에 10분에 지운 다음에 어머님들이 잔재하고 있는 단어를 말하려고 그러면 5개까지는 다 하세요. 근데 10개까지는 진짜 힘드세요. 나중에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 7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외우고 그것을 본대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스토리를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님들한테 10분 동안 외우라고 하면 다 외우신 어머님이 계세요. 자신 있어요? 그게 스토리의 힘이에요. 그게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가 이해력으로 링크가 돼 있으면 머릿속의 기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단어를 가르칠 때 스토리 안에서 가르치라고 해요. 그러면 딸딸딸딸 쓰면서 외우지 않아도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어. 아이 스스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해력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학원 보내서 가르치는 건 다 이해력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의 차이와 보캐블러리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다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이에요. 이 이해력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 러닝이라는 언어의 가장 핵심 기술을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어머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여기 쭉 쓴 날 좀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일부러 어렵게 썼어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아이의 사고를 일으키는 연습을 해주면 이해력이 강화가 되겠죠. 스토리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이해하고 있으면 대답이 나오겠죠.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러닝 스킬에서 질문을 하고 제너럴리티라는 말은 뭐죠? 질문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한 예측을 하고 패턴이 인식이 돼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문제풀이만 여러 번 하죠. 테스팅 스킬이라 해서 문제풀이만 여러 번 하죠.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읽고 질문에 패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작가가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 그럼 처음에는 이해한 아이들이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엄마가 요즘은 하겠다 생각하면서 읽는 그게 제너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끌어내주고 아이 스스로가 스토리를 읽으면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단계, 그게 프로젝트 러닝 기술이에요. 배우면 좋겠죠? 어머님들 쉽게 배우실 수 있는 방법만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속적으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리딩 컴프레션의 가장 핵심 기술은 크리티컬 리딩, 읽으면서 서머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분석적 리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에세이를 쓸 수 있는 크리티컬 라이팅, 그 두 가지가 핵심 기술인 거죠. 그게 가능해져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기본적인 이해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텍스트 난이도만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책 읽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문제 푸는 게 지겹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포기하고. 요약이 안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보면 오시문항에 나와 있으면 보통 지문이 한 7, 8개 있어요.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한 4, 5문제 풀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 80% 이상의 아이들은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딱 보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석, 그렇죠. 스킬을 가르치죠. 그래서 요즘 입시학원에 있는 어학원을 가면 지문 읽지 말아라, 치닫았다, 문제 보고 찾아 써라. 그거 외에는 안 가르쳐줘요. 아이들의 컴프레션 능력 자체가 없으면.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은 지문을 하나 쫙 읽고 5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줘야 아이가 자기 영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영어가 되는 거고, 구술과 논술의 습관은 반드시 6, 7세 때 갖춰주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실질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논술 교육 절대로 안 해요. 어릴 때 기반을 갖춰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전에 갖춰줘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기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경험을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다 접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휘력도 풍부하게, 이해력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모든 교육관에서 책을 사랑하는 아이를 만들자,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만들자, 좋죠.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30% 아이들만 책 읽는 능력,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나머지 70% 정도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육기관에 떠넘기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못하는 내용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언어의 상징책에는 문자죠. 문자입니다. 왜 문자죠? 문자 안에 의미가 다 있죠. 언어는 소통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라는 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물론 소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소리는 불분명해요. 우리가 알아를 얻어올 수 있어요. 근데 철자로 써야진 문자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좀 어렵지만 원고 습득 방식에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것과 교사가 아이들의 틀을 꼭 잡아줘야 되는 가르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읽기는 스스로 발현적으로 책 읽기가 되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틀만 잡아주면 아이들 읽기가 바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읽기입니다. 꼭 가르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읽기입니다. 우리나라는 6, 7세 때 한글 대부분 읽기 쓰기를 어머님들이 가르치세요. 집에서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학습지라든지 논술학원을 보내서라도 가르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올라가면 받아쓰기부터 하죠. 기초학습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언어 쓰는 기초학습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 아이는 초등학교 과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꼭 띄어야 될, 엄마들 띄는 거 좋아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수행 능력은 읽기와 쓰기에 대한 발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오바마가 왜 한국 교육을 본받아라 하시냐면 미국이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전부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초등학교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건 주입식 교육으로밖에 못 배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중3 때부터 영어 배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외국에 소통하는 거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머리에 쥐가 나죠. 제가 어떤 정말 그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머리가 쥐가 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입식으로.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아기 때 아이가 언어에 대한 친밀감이나 기본적인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에 대한 기본 기초학습 능력을 갖춰놔주면 초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좋은 거지, 초등학교 올라가서 영어를 전혀 못 배운다, 이건 아닙니다. 선택은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스트럭셔널 엘리멘트가 강합니다. 교사나 엄마의 지도가 꼭 필요한 영역이 읽기입니다. 읽기 어떻게 가르칠까요? 리딩 플루언스만 잘 하시면 돼요. 소리 읽기를 강화시켜 주시면 하면 읽기는 굉장히 쉽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방에 넘겨주세요. 읽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데 엄마 되게 지겹죠.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님도 열정과 사랑과 모든 걸 가지고 막 읽어줘요. 그리고 처음에 읽어주실 때는 어머님이 고등학교 수준을 읽어주십니다. 거의 뭐 500, 900개 읽어주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한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책들을 못 움직여. 엄마 잠깐 드라마 좀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읽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들어주기만 하거나 아이 스스로 읽는 거를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읽기를 발현시키기 전까지만 어머님이 좀 애를 쓰시면 초등, 중등, 고등 교육까지 어머님이 거의 다 잘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머님들이 편해지는 과정이에요. 책 읽는 아이를 만드는 게 어머님이 가장 수월해지시는 그리고 포인트라고 하죠. 네? 아이가 스스로 읽는다고 발언하는 시점이 와요. 제가 강의 다 끝나고 답변 드릴게요. 아마 강의 내용 중에 어머님이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판에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고 아이가 생각하게 만들고 단어를 그냥 외우고 맹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스토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연상력이나 사고력을 키워주게 되면 재밌으세요? 친구가? 네.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너무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실례예요. 미국에서 한 6세까지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님이 영어밖에 못해요. 한글은 거의 떠들떠들하는 수준이고 영어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소위 이제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특성이 뭐든지 다 이렇게 단계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년 살았으니까 이제는 한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일반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아이는 정말 한 달 지나자마자 영어 싹 까먹습니다. 소리가 들어가면 발음 체계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6세 아이가 대학교 가서 영어를 다시 배워도 발음 체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음은 좋아요. 그런데 다시 배우기 전에 기존에 썼던 영어들은 다 까먹는 거죠. 실제적으로 까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잠재만 돼 있지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소리로 익힌 단어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문자 인식이 안 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미국 살다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도 실례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운영하던 교육기관의 교수부장으로 제가 채용한 이제 아줌마였죠.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한글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학교에 그냥 공교육 보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인성교육이랑 해야 되니까. 근데 3일 만에 그 아이가 그만뒀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또 학교에 전학을 시켰어요. 또 3일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가 몸에 박혀서 그랬어요. 어땠냐면 옆에 친구한테 Can you speak English? 그 친구가 딱 쳐다보는 거죠. 거기 일반 학교였거든요. 딴 친구한테 Can you speak English? 하루 종일 Can you speak English는 애들이 쳐다보는 게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한글 배워서 보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친구를 못 사귀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뭐만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스쿨을 갔어요. 그리고 한글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언어는 문자의 상징체계를 습득하는 전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화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통계예요. 랜디라는 박사가. 이 K는 미국의 7세입니다.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7세 기준으로 저기 보시면 파운데이션 스킬이라는 게 언어의 4대 통합 능력, 아까 말씀드린 기초 수행 능력입니다. 읽기 쓰기가 된 아이들하고 읽기 쓰기가 잘 안 된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의 리딩을 수행평가를 해보니까 7세 때 리딩이 안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도 힘들더라는 거죠. 힘들어도 집에서 어머님이 1대1로 가르쳐 주시면 가능하지만 미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대부분 나분들이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 있으면 40명 놓고 어차피 30명, 40명 놓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60년 있었고 그랬죠. 지금 뭐 30명 놓고 하듯이 선생님이 다 1대1을 못 해주죠.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으로 글을 못 읽거나 독해력이 부족한,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34% 정도 됩니다. 안 믿기세요? 미국 아이들은 다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머님들이 위대하세요. 배우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다 가르치세요. 근데 가르치는 게 맞다는 거죠, 언어에서. 읽기를 가르치는 건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맹률 거의 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어를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 중학교 때 영어 배웠어요. 반에 60명이 있었어요. 뭐 55명, 60명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그 중에 영어를 정말 읽고 이해하고 잘하는 아이들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한 30% 정도는 그냥 대충 하죠. 그런데 나머지 70%는 졸업하고 지금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논문을 갖다 주면 읽기가 싫죠. 네. 그 언어에 대한 거의 문맹률 수준이 70% 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어리잖아요. 그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생 어머님 알고 계시죠? 여기 4학년 운동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7세나 초등학교 1학년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이 기초 수행 능력만 딱 모여되면 굉장히 끝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리딩 플러스 단계는 간과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은 책을 좋아합니다. 최소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책을 줬는데 거들떠도 안 본 아이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터널 안에서 뭔가 빛을 들고요, 뭔가 알고자 하는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책이라는 툴을 주면 그 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읽고자 합니다. 근데 못 읽죠. 그래서 어머님이 읽기 전까지 잘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게 만들어만 주시면 평생 교육은 끝난다 하시는 거죠. 아까 여기 어머니 중에 한 분이 해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셨어요. 저가. 근데 책을 읽어주면 자꾸 물어본대요, 아이가.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처음부터 틀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날 또는 이제 9월달부터 여기 이제 이사장님하고 그 원장님이 어머님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보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외국어 교육을 독서 습관을 잡아줄 때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읽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독은요, 모국어 기초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보통 어린아이들한테 영어책을 갖다 주면 어머님이 읽는 스킬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이해 못하고 한두 번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책은 저기가 처박혀 있어요. 그나마 그림이 자기가 좋아하는 뽀로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거면은 그림만 보겠죠. 근데 책은 처음에 엄마가 먼저 읽습니다. 엄마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스토리를 먼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책을 처음에 딱 보여줄 때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 책의 제목은 영어 가르치는 겁니다. 스텔라 룬나 영어죠. 한글 아닙니다. 그리고 스칼라스 출판사에서 나왔네. 아마 일주일마다 보내주는 모든 책에 스칼라스 로고가 박혀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한 3번째 책쯤 받아보고 어머니는 이거 스칼라스 출판사에서 나왔네? 그럼 아이는 스칼라스 출판사 좋은 출판사. 애들은 환경에서 다 배웁니다. 작가. 표지부터 읽어줍니다. 이때는 영어로 읽겠죠.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안에 표시면 그림만 보고 한글로 이야기 나누기 먼저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읽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지 마시되 어머님이 읽으시고 문장을 가르치지 말고 그림 보면서 거기 있는 영어를 해석하셔도 돼요. 이야기 나누기로 다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아이가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책은 영어책과 한글책하고 진배가 없어요. 스토리가 뭘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걸 아이가 이해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머릿속에 자기 몸으로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다음에는 어머님이 읽어주기 시작하시잖아요. 질문 안 합니다. 대신 뭘 하냐면 이게 이 단어인가 보다. 이게 이 단어인가 보다. 자기 생각과 스토리와 이 영어 단어를 매칭을 시킵니다. 이게 맥락적 이해의 가장 초기화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 스토리를 아이를 이해시켜라. 전체적으로. 그게 영어책의 이렇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스토리를 이해하면 리딩 플러스 단계를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 번 읽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읽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한 2번 읽으면 애도 지겨워하고 저도 지겨워요. 보편적으로 어머님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읽어주는 게 지겹다. 그래서 여러 번 못 읽혀줍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보내드리는데 그 책은 정말 어머님이 사실 수도 있는 책이지만 공짜로 저희들이 대여를 해드린 책이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으로 해서 추천해서 보내드리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 없어요. 계속 똑같은 책을 매주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매주 새로운 책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번 읽어주는 게 목표인데 엄마가 지겨워서 실패한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나도 모르게 10번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번 읽어주면 아이들은 소리 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 읽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머님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를 한글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딩 플러스라는 게 여러 번 읽어주면 아이는 읽으면서 문자도 더 집중해서 보고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코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이가 중간에 자주 안 물어봐요. 그게 맥락적 이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단어를 물어보면 사전을 찾게끔 하면 돼요.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책을 읽는 연습을 시키면 돼요. 빠르면 7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영어책이 있거나 한글책이 있으면 아이들이 왜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가져올 때가 있죠? 지금 이미 그게 다 지났나요?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 책을 어머님이 정성껏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아이들이요,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는 책이 있고요, 뭔가 자기가 모르게 꼽힌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주다 보면 왜 중간에 다 읽지 않는데 딴짓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보시면 그 책을 한 서너 번은 더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 번 읽어주는데도 아이가 끝까지 안 가는 책, 볼륨이 좀 있거나 글밥이 많은 책, 이건 그 애한테 안 맞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더라도 아이가 오면 끝까지 들어주는 책을 아이한테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좋은데요. 홈런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서교육에서 우선은 아이한테 홈런북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100번 이상 읽는 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책이 없나요? 아직은 있을 수 있어요. 네. 1000번씩 읽는 책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책 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책에 대한 그 사랑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쉽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그림 옆에 뭔가 이렇게 예전에 못 봤는데 조그만 파일 하나 여기 숨어있네. 정교하게 보는 연습이 되면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대한 단어, 그림,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면서 분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거 분석해야지 아무리 가르쳐도 발현되지 않는 책이에요. 발현되는 방법은 한 책을 10번을 읽든 20번을 읽든 그 책의 구석구석까지 엄마도 못 봤던 연도, 뭐 예를 들어서 출판 연도나 에디션 남바까지도 아이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책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은 책을 사랑하고 책을 정교하게 보는 연습이 되는 단계예요. 보통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5, 6, 7세, 물론 여기 영어 유치원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작년부터. 자, 초등학교 올라가면 어머니들은요, 우리 애가 한영어 했고 좀 이제 무조건 글밥이 많은 거 익혀야 되고, 이상하게 어머니들이 아이들 수준보다는 친구 아이들 수준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누가 피학원을 보내면 나도 가서 시험 봐야 되고, 그런데요, 책을 자기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잡아주시면 학원 보낼 필요도 없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핵심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가서도 이해력이 어느 정도 발현되기 전 단계까지는 주제를 읽는 것을 장려해 주시기 좋습니다. 보통 외국 선생님들이 우리 리딩 스위치나 아니면 그러한 그 스토리 중심의 책들을 단어를 가르치고 그림 보고 연상시키고 할 때 이미 책을 여러 번 읽어와서 책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된 아이들은 선생님하고의 상호작용에 이런 이해도 90% 이상 됩니다. 근데 대부분 스토리를 접하지 않고 온 아이들은 이해도 5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숙제 내주면 지겨운 거죠. 숙제가 즐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할 거리가 있는 게 즐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책 볼륨이 너무 많거나 아이들이 골라오기는 하는데 그림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단어가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킨더슐레 어린 교육기관에서는 맥살 기반으로 아이들이, 맥살이라는 건 이해력 지수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수준 낮은 책부터 수준 높은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읽어야 한다는 거에 대한 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교보문고에 대해서 책을 고를 때 이 파이브 핑거스는 먼저 아시죠? 중간에 아무 페이지나 딱 펴서 5단어 이상 모르면 그 책은 엄마한테 안 맞는 책이고 아이한테 안 맞는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책을 고르러,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북을 하나 사러 갔어요. 가서 책을 봤을 때 페이지를 펴서 한 페이지에 단어가 5개 이상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건 좀 난이도가 아무 페이지를 폈을 때 높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서너 단어 정도는 모르는 단어가 있는 책이 초등학교 때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사전 찾는 연습도 하고 좀 약간 챌린지가 생기죠. 모든 단어를 다 알면 힘들죠. 하지만 6세나 7세 아니면 처음에 읽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모르는 단어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글밥이 한 줄이나 쉬운 단어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이야기, 모국어로 이야기 나누기, 비주얼, 그림이나 사진만 보고 이야기 나누기.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고 어떤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지 머릿속에 이해부터 하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읽어주기 전에 그림 그리기를 먼저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아무 좋은 그림을 하나 자기가 선택해서 그려보게끔 합니다. 잠깐 동안에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좋으냐면 그 책에 대한 관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고 그 책을 이제 읽어주기 시작할 때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엄마가 읽어주죠. 자기가 본인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읽어줄 때는 드라마틱 보이스, 가급적이면 큰 소리를 읽어주시고 약간 오버레이팅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리딩 프로그램. 첫 번째는 에코 리딩. 에코 리딩은, 에코는 메아리죠. 자, 책을 같이 봐요. 같이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먼저 한 줄 읽어주시고 아이들이 따라 읽는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국어로 스토리 이해한 단계에서 그냥 읽고 따라 읽고 읽고 따라 읽고 하면 어머님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따라 읽는 거예요. 처음에 리딩이 안 되더라도. 근데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따라 읽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합창 읽기. 자, 한번 한 줄씩 따라 읽기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같이 읽는 거야. 그래서 합창 읽기 합니다. 아이는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 문장을 보면서 따라 읽으려고 해요. 실제 못 읽어요. 저희 어머니들끼리 노래방 가시면 이상하게 좋은 노래가 나오면 합창을 하시죠. 합창을 하세요, 그죠? 그런데 거의 뭐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세요. 자기가 소리를 들으면서 코딩하는 기술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우선 에코링을 하신 다음에 합창 같이 읽자 하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자기가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도 엄마 소리를 따르면서 처음에는 약간 늦을 수 있겠지만 한 2-3번 정도 합창 읽기를 하면 엄마 속도에 맞춰서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합창 읽기에서 중요한 건 엄마가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읽기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엄마가 빨리 읽어주면 아이가 빨리 따라오겠지. 그렇게 해서 리딩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읽는 연습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줄씩 읽기. 엄마 한 줄, 아이 한 줄. 이게 랠리 하는 겁니다. 핑퐁 하듯이. 네. 처음부터 랠리 리딩을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읽어봤으니까 힘든데요. 에코 리딩하고 코랄 리딩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떠듬떠듬이라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기술. 잘 읽는 아이들 문제가 없는데 아직 들으면서 따라하는 건 됐는데 자기가 딱 맡은 한 줄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 있겠죠. 그때 엄마가 백뮤직을 깔아줍니다. 엄마가 한 줄 큰 소리를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아이가 자기 큰 목소리로 덮게. 조금 시간 지나면 엄마 읽지 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노래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앞줄만 좀 쳐주면 노래가 들리죠? 불러집니다. 소리로 들었던 것을 리마인딩 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는 앞단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천천히 낮은 보이스로 쳐주기 시작하시면 아이는 그걸 덮으면서 연습이 되고 나중에는 엄마 보고 읽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랜덤 리딩. 아까 읽기가 이제 연습이 좀 많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랜덤 방식으로 리딩을 해주면 보통은 아이들이 소리 읽기는 되는데 이 문자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줄줄 읽는 것과 문장을 집중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한 문장씩 띄어읽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스칼라스 도서 중에 페어 리딩이라고 해서 그 랜덤 리딩을 할 수 있게끔 다 2권씩 준비된 도서가 한 50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글을 보시면 글밥이 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된 아이들을 7세 위주로 해서는 원장님이 이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어머님이 열심히 이제 읽어주시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책을 똑같은 책을 2권씩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실 때 우선 기본적으로 에코나 크롤 리딩이나 이거 한 번씩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랜덤 리딩은 어머님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이해했거나 또는 처음부터 하셔도 되는데 어머님이 한 페이지, 첫 페이지를 쭉 읽으면 그 다음 아이가 2번째 페이지를 읽고요. 그리고 한 7번째 페이지를 읽으면 아이는 그걸 연계해서 읽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스토리가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맥락을 이해한 아이가 랜덤하게 페이지나 고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매력게임이라고 했는데 장벽을 치려고 하는데 식탁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책을 읽겠다 서로 맞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한 문장을 읽어주면 아이는 그걸 찾아서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그 아이가 이 랜덤 리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즐겁고 재밌으면서 게임처럼 자기가 스토리에서 페이지를 찾는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초등학교 가서 써먹으면 좋을 프로그램인데요. 스포게임. 혼자서 읽는데 처음에 어머님이 한 3-4번만 연습을 시켜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스푼은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시면 요플레 떠먹는 스푼 있죠? 그 스푼을 그냥 공짜잖아요. 가져오세요. 가져오셔가지고 단어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단어가 이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처음에 읽을 때 가려주시는 겁니다. 스푼으로. 아이가 읽는 속도에 따라서 스푼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체육할 때
obstacle이라고 장애물 설치라는 아이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신체가 발달이 많이 되죠. 모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걸 극복할 때. 리딩은 스푼을 가려주면, 우리가 포인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스푼을 가려주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단어를 읽으면서 사전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 만큼 빨리 읽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는 이 단어를 보면서 스푼에 가려진 단어를 연상하면서 이 옆에 있는 단어까지 보는 연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업사클 설치되어 있으면 단어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중간에 있는 단어를 연상을 합니다. 뭐가 좋으냐면 나중에는 빨리 읽는 연습뿐만이 아니라 문장 통째로 눈에 들어오는 연습을 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에 지도만 좀 해서 같이 놀아보시면 초등학교 가서 1학년 때 자기가 책을 잘 읽잖아요. 읽는 아이들이 혼자서 연습하면서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스푼 리딩이고요. 넘겨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니요. 고정자. 아까 엄마 먼저 읽으라고 읽었죠? 그리고 한 5세나 6세 같은 경우는 자기 전이나 저녁 먹고 난 다음이나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책이 놓여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원에서 나중에 리딩북이라는 걸 준비해 볼 건데요. 어머님이 집에서 읽는 책을 책 제목과 작가, 페이지 수, 도장.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원에서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서왕이라는 상장 같은 거 아이들 장려시킬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래서 다독이나 장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아이가 책을 더 좋아하고 책을 더 많이 읽게끔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린 SRC는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SRC는 저희 이제 스칼라식 도서의 전반적인 도서마다의 퀴즈가 들어가 있는 솔루션이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읽어보면 컴퓨터로 푸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기 활동이나 엄마가 예를 들어서 책을 아이들이 읽을 때 옆에서 써주고 받아쓰기 연습도 시켜봐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쓰기나 읽기가 굉장히 학습적이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문자 인식을 하는 쾌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쓰기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아예 책을 통째로 베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책을 읽고 활동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읽고 싶으시면 그냥 A4 용지에다가 아이가 그림 옮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러닝 스킬은 질문의 비하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이해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연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자, 처음에 4,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학교에서 이렇게 하죠. 아, 여기 공룡이 있었지요 까지 다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질문입니다. 여기 토끼가 집으로 들어갔지요 까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문자 다 만들어서 주시고 아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더 발전되면 그 다음에는 yes, no 퀘스천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어머니들 이제 오늘 뭐 배웠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럼 아이는 어떨까요? 배운 게 너무 많죠. 뭘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쿠킹 시간에 뭐 만들었니? 또는 처음에는 친한 친구가 있으면 누구누구 오늘 결석했니? 왔니? 잘 지냈니? 대답이 yes, no로 하다가 그 다음에 쿠킹 시간에 뭐 만들었니? 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대답의 구나 문장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스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프로젝트 러닝 스킬은 아이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는 책에 있는 것을 어머니들이 충분히 질문으로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면 그게 프로젝트 수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나 선생님이 리딩을 가르칠 때, 지도할 때 그것을 프로젝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를 끌어가는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엄마보다 열정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교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책을 가지고 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게 만들고 책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어머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들,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단답형부터 문장으로 자기가 대답하면서 표현하는 기술들, 그 과정을 통해서 책은 분석하면서 읽고 말하기와 쓰기는 생각을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도서 안에 다 있다. 이 크리티컬 리딩하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요, 제가 어머님들이 책을 집에서 얼마나 많이 읽혀주시냐를 보고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강의를 해드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집에서 영어책을 읽어주는 아이가 좋아하는데요. 좀 짧게 엄마가 영어로 읽어주고 싶으면 설명해주면 엄마 영어 하지 마. 엄마 영어 싫어. 영어를 짧게 안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영어책 읽는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보통 지금 한 5, 6세 정도 되나요? 오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영어 사고를 확장하는 시기와 한글 사고를 확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태어나면 이제 한글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원에 오면 외국인 선생님이나 이종원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게 생기는데, 집에서 어머님이 한글로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쓰시면 아이는 그때 영어 사고가 잘 안 열리겠죠. 네, 한글 사고로 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영어 사고가 잘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그만큼 좋은 게, 책이 있으면 같이 읽어주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냥 어머님이 평소에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시면 영어를 하시는 거는 아이가 거부감이 있을 때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내가 영어를 좀 하는데도 어머님들한테 영어를 강의하려면 저는 되게 힘들어요. 그냥 해석해야 되는 영어니까, 저부터 배우는 영어니까. 근데 외국인 선생님 만나면 영어 사고가 열린 상태에서 외국인 선생님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죠. 그거는 영어를, 이제 이중언어자 같은 경우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실제로 상대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면 영어 사고가 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 사고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고 한국말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물어보지만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머님이 집에서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픽스 하죠. DVD 예를 들어서 시청하거나 할 때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DVD 보면서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처음에 옆에서 보다가 엄마 영어 좀 하네. 그리고 자기도 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그러한 라포 형성이 돼서 엄마가 영어 좀 하네 하는 느낌이 들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6, 7세 돼서 엄마가 한국말로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빨라요. 한글 사고와 영어 사고가 관계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스위치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5세인데 어머님이 이제 아직 영어방이 확실히 형성이 되지 않고 형성되는 단계에서 자기 스스로 영어방을 여는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어 쓰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어 책을 많이 읽어서 내용이 숙지된 건데 가끔 아예 처음부터 한글로 읽어달라고 준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스토리 얘기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이터들, 스토리 작가들은 언어와 상관없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고 그 안에 이제 큰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도 좀 더 편한 게 뭐고 그 언어로서 생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는 거는 영어책을 갖고 한글로 이야기 나누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나타납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가 1기 능력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먹기 전까지 그걸 그 이야기 해냈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주면서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읽기 나쁘지 않고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드시고 엄마가 옆에서 아닙니다. 어머님이 읽어주는 단계는 사실은 만 3세 이전에는 거의 100% 어머님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그냥 그림만 보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어책인데 어머님은 한글로 읽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해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림 갖고 놀아주시면 돼요. 만 2세나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딩 플루언시 단계를 쭉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저걸 지겹게 언어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러는데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연습을 시키시면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해하는 거를 모르고 기초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읽어줄 때 아이들은 이 이해와 영어 단어를 매칭하면서 줄줄 읽는 연습을 시켜주시면서 그리고 파닉스나 아니면 그 원에 지금 안 보내실 거면 집에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사전 경험들이 확장이 되면서 우선은 줄줄 읽는 연습을 꼭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의 비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지겨워서 안 읽어주거나 아이가 지겹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런데 에코리딩 하다가 코랄 리딩도 해보고 한 줄씩 읽기도 해보고 책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미니북도 만들어보고 어쨌든 아이가 책을 여러 번 읽는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발현 단계는 6세 1년이면 못 읽는 아이를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5세여도 에코를 되게 지금 적절한데 그렇죠. 에코리딩하고 코랄 리딩까지 해주세요. 그럼 문장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다고 5세는요, 가장 좋은 건 한 페이지에 한 문장씩 읽는 게 제일 좋은 책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 그리고 그 전 단계에도 예를 들어서 그림 카드를 가지고서도 읽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읽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의 구성력이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것보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문장씩 그림과 문장으로 매칭될 수 있는 책이 제일 좋습니다. 책을 약간 한국말이 우선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아이들 일단 그런 단어를 보고 엄마 이거 단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이렇게 열정 있는 비행기라고 말해주지 않더라도 왜 사전에서 풀었으면 하시고 그렇게 설명
활용을 해주냐고 아니면 시간을 그 어머니들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비행기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해석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했는지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주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그림을 보고 아이가 비행기로 인지할 때, 그리고 그거를 에어플레인으로 인지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영어 사고에 대한 반이 부족해서 한글 사고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편한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오케이. 그게 전혀 환경이 배제된 상태에서 초등학교 올라가서 주입식으로 외우고 번역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가 영어의 발음을 듣고 영어로 이해하려는 것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장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엄마는 게임식으로 하자고 하는 건 엄마가 한국어를 공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얘기할게요. 그런 건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두 어머니 다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가 모르는 거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에어플레인이야 이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안 좋다는 거지. 아이가 요구하는 모든 거를 아이들이 생각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대응해 주는 건 무조건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도 엄마가 영어 세계 스토리가 엄마 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의역을 하자고 집에서 그러면 아이한테는 지난번에 읽어봤던 그 질병이 좋은 건가 일률적인 해석과 한국은 가끔씩 읽을 때마다 틀려져도 읽을 때마다 틀리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한 게요. 특히 5세 같은 경우는 얘가 딴 세계에서 많이 놀죠. 예, 상상의 세계가 자기 이 생각의 확장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원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운영자하고 어머님하고 갈등이 있는 게 한 5, 6세 분들인데요.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때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건데 오늘 그랬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한 세상에서 좀 많이 사는 그 시기거든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아이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머니들이 억지로 그 단어가 뭔지를 이게 주입식으로 인지시키는 게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는 아이들 스스로가 이 한 권의 스토리를 100번 읽으면 100번의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생겨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똑같이 100번을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지겨워해요. 그런데 읽을 때 상상의 나래를 하면서 어떤 날은 이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확장을 하고 어떤 날은 이 중에 하나의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확장하기 때문에 스토리 읽어줄 때마다 어머님도 상상의 나를 같이 펴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기보다는 만드는 문장을 자꾸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중에 키 무엇을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요. 해석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는데 문장을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몇 살일까요? 5살이요. 문장을 만드는데 정확한 발음이 아닌 경우도 있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게 지금 영어 문장에 대한 오만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오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리를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그냥 연습을 하듯이 의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을 막 매칭해서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영어 단어에 없는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 뭐냐면 단어로 말하던 단계에서 이제 자기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일종의 익스프레션 스킬이라는 게 몸에 이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확장시켜줘서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5세 되잖아요. 7세나 이제 그쯤 되면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은 필요한 상태가 옵니다. 우리가 코렉션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가이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만 반드시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그게 그냥 왜 이렇게 지금 흔히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맥락적으로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걸로는 디스플레이닝 잉글리시라고요. 영어에는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 틀을 잡아줘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영역이 파니스, 읽기, 쓰기, 컴프레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만 계속 제공해주면 되는 언어는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는 가르치기보다는 환경을 제공해서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제공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이해력 단계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는데 그냥 계속 노력을 받아주고 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지 않죠. 네. 우리가 이런 사회교육 기업에서 교육을 시킬 때도 훈육을 먼저 해야 되죠. 요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훈육 잘 안 하시죠?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아이가 더 편해지는 겁니다. 이 사회가 자꾸 갈등의 요소를 하는 것보다는 뭐가 없고 그런 거에 대한 훈육은 필요합니다. 언어 교육도 아이들을 이 틀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방법은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따라 하신 어머니들은 지금 100이면 100 저를 좋아합니다. 제가 올해 20년째거든요. 저 좋아해요. 네. 해보세요. 하시면 많은 것이 해소가 되십니다.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현실에서 신을 깜짝이야 같이 해주시니까 제 아이는 신 사실 맞춰가지고 그거 지금 형제가 있는 경우에 6세 아이가 4세 읽어주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6세 아이가 4세한테 읽어주게끔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6세 아이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남한테 전달하고 가르치면 굉장히 자기의 지식도 커지고 확고해지면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책 하나를 가지고 형제가 쓸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읽어주시면 한 아이는 도밍에서 뭐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먼저 읽어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세히 읽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7세거든요. 7세. 이번에 신화과정에 LL 플러스 리딩 그렇게 신청이 있어요. 생소해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 자, 그 지금 핸드아웃 자료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밑에 LL 클럽 E 클래스, 그 다음에 북트랙 리딩 로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전부 다 7세에 해당이고요. 리딩 로그만 4, 5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리딩 로그는 아마 원장님이 A4 용지에다가 이게 칸을 마련해서 책 제목,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뭐 필수 이렇게 칸을 마련해서 그냥 뭐 예쁜 색채에다 이렇게 라이팅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한글 책을 읽든 영어 책을 읽든 제목을 써서 어머님이 사인해가지고
한 달마다 한 번씩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권의 책 안에 뭐 20권을, 그러니까 이 바이더 안에 20권을 만약에 다 채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장려를 하면, 한 가지 팁은 어머니들이 과열하셔가지고 읽지 않았는데 읽었다고 그러고 어머니 대신 막 그냥 20개 채워가지고서 빨리 보내시고 이런 어머니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아이들한테 도벽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이를 좀 상장을 받게 해주시면 하루에 한 권씩 읽더라도 기록을 계속 남기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권씩 다 못 읽는 경우 있죠. 그러면 페이지 수에다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이렇게만 써서 중복해가지고서는 계속 쓰셔도 되고요.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사이언스 도서를 10번 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날짜하고 계속 적어서 어쨌든 원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끔 해주는 게 리딩룸입니다. 7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 대여를 하면 북트랙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북트랙이 뭐냐면 지금 9명이잖아요. 7세가 9권의 책을 선생님한테 원장님이 골라서 드립니다. 그러면 4, 5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리딩룸만 하시면 되고요. 7세는 리딩룸으로 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체크해서 오시면 9주가 지나면 어떤 현상이냐면 9명의 아이들이 로테이션으로 9권의 책을 읽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A라는 책을 처음에 읽었죠. 그리고 바로 전주에 B라는 아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죠. 9주가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9권씩을 다 읽은 경험을 가지고 선생님이 부풀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책 하나씩 꺼내가지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사실, 집에서 말씀드린 리딩 플루언스를 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주 전에 읽었던 아이가 대답이 더 먼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전주에 책을 빌려갔는데도 한두 번만 읽은 아이들은 인지가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왜 하냐면 그 또래 아이들이 다 똑같은 스토리를 경험했을 때 선생님이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전에 읽었던 경험을 끌어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리마인딩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북트랙입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SRC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선정한 책의 그 컴퓨터 솔루션으로 문항이 다 30문항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그래서 7세 리딩 잘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주 읽어본 책을 컴퓨터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잘 읽었던 거를 이해력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도 좀 힘들고 아이가 문제 푸는 게 좀 힘든데 옆에 아이들 보니까 읽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 다 맞았어. 그 다음 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읽었던 책을 이해도 체크도 하는 시스템이 SRC고 9주가 지나면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의 경험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대답하고 하는 아이들이 바로 전주에 읽었던 아이들보다 5주에 읽었던 아이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북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책을 아이들하고 같이 잘 읽어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 안에 있는 단어나 어휘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작문도 시키고 그리고 그 책 안에 있는 다양한 퀴즈나 문항을 가지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발현시키면서 어휘를 습득하고 쓰기로 표현되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잉글리시 엘리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각 원에서 영어가 좀 제일 잘 되는 아이들, 여기는 7세가 한 반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클래스를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원내에서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다이즈 프로그램을 접한다면 친구들끼리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팅하고 라이팅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클래스고요. LL 클럽은 수업료를 많이 받지는 않으셨죠? 도서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친구하고 같이 읽거나 친구하고 같이 서로 읽어주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피어 리딩, 동료하고 같이 읽는 또는 버디 리딩이라고 하는데
아까 형제가 6세 아이가 4세 읽어주면 6세 쪽도 4세 줬습니다. LL클럽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선생님 한 분 계시겠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 맞는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책을 제공해주는 아이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LL클럽을 듣는 아이가 5명이에요. 그러면 그 5명 아이들이 어떤 책을 듣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책을 읽다가 집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읽는, 그리고 7세하고 5세가 껴도 돼요. 그러면 7세 아이들이 5세는 읽어주는 그런 활동도 되고요. 예전이랑 경험 보니까 정말 어머니들이 상상도 못할 아이들의 그 정교한 책 읽기, 이게 발휘 됩니다. 그 예전 교육기관에 위아버이와 메어헌트라는 책이 4권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LL클럽 운영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집안에 들어갔거든요. 가보니까 아이가 4권의 책을 땅바닥에 쫙 피고 있어요. 그리고 한 5명이 모여 있어요. 에디션이 틀려서 색깔이 약간 틀리거나 아니면은 작가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한 장 넘겨야지 되는 것도 있고 출판 연도가 틀린 것들, 그거를 아이들이 한 장 더 넘기면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보는 연습이 되거나 책을 가지고 노는 연습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으로 큰 돈을 받지 않더라도 잘 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한두 시간 더 읽고 책을, 그리고 이제 사서가 있으면, 가이드가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활동이 LL클럽에 오십니다. 근데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어머니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아이들의 책을 좋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또래 간의 서로 읽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요. 대부분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 학습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LL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고, 어느 학원을 가도 그 손을 많이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도하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활동이라고 보십니다. 벌써 오픈을 하셨네요. 네. 오늘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강사나 아니면 또 설명회 때 더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서 어머니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끝나고 받을 테니까 나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